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수들 노래를 들었는데 중국인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작자가 한국인들인데 똑같은 짭퉁 노래를 만들고 돈으로 저작권을 만들어내서 중국인이 저작권을 먹어버린 겁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일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문화 사업에 중국 묻으면 망한다.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K-POP 관련해서 많은 영상들을 만들고 있지만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던 처음부터 끝까지 문화 사업에 중국 묻으면 망한다 였습니다. 그걸 3년간 중국에서 직접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제안이 왔을 땐 기분이 참 좋았죠. 아, 이렇게 어린 나한테 해외에서도 콜이 오는구나. 내가 뭔가 가서 보여줘야지. 중국 거기 부자랑 돈 엄청 많은 나라잖아. 가서 성공하면 진짜 부자가 되겠네. 그런데 가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너무 답답한데? 나는 춤추는 사람인데 돈 버는 게 춤추는 것보다 재미가 없구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 많이 벌면 돈 버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재밌다고 하는 걸까? 예술의 이응자도 모르면서 돈이면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저 사람들과 함께 예술하는 게 뭐가 재밌다는 걸까? 제가 중국 엔터에서 일하면서 가장 걱정하던 일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K-팝의 저작권들을 중국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5월 초부터 하나둘씩 터져나오는 K-팝 저작권 강탈 문제. 처음에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진 옛날 노래들의 저작권들이 갑자기 중국어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상위권 탑스타 아이유의 저작권마저 중국어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도둑국 놈들이 돈지랄로 못하는 게 없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뿅.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중국인들은 저작권 개념이 없다. 여러분들께 많은 영상으로 이야기해드렸을 겁니다. 왜냐면 한국 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똑같이 정말 무대 세팅까지 똑같이 만드는데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건 중국식이다 라고 우기면 그만인 곳이 중국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짭퉁이 판을 칩니다. 중국인들은 진짜를 사용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인식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실제로 중국에서 명품을 들고 다니면 짭퉁이 훨씬 싸고 똑같이 생겼는데 고작 증명서 하나 더 받자고 그 많은 돈을 쓰냐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산 짭퉁 공산당 국가의 깡패국이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에서 짭 만들지 말라고 어떻게 제재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방송가에서 표절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방송 그대로 들고 가서 이건 중국식이야 이러면서 저작권을 지불하지 않죠. 대표적인 게 복면가왕인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표절곡도 참 많습니다. 뮤직비디오를 표절하고 노래를 표절하고 아주 그냥 뻔뻔하게 당연하게 음악은 비슷하지만 이건 중국어로 중국인이 부른 노래니까 중국 노래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공작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세요? 원래 있던 우리나라의 유명 노래들을 그대로 표절해 가서 짭퉁 노래로 활동을 하다가 아예 그 노래를 돈을 써서 저작권 등록을 해버립니다. 원래 있던 곡들을 표절곡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이유, 브라운 아이즈, 이승철, 토이, 다비치, 윤하 등 많은 아티스트들이 저작권을 도둑맞은 상태고 한순간에 중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표절 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마저 이런 식으로 저작권이 도둑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노래는 아이유의 노래죠. 그런데 원작자나 저작권 표시가 다 중국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노래는 아이유의 노래를 표절한 짭퉁 아이유 표절곡입니다. 그런데 아이유 노래의 원작자 저작권이 이 짭퉁 표절곡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한순간에 전 세계에 아이유는 저작권이 없는 노래를 부르는 표절 가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제 학창시절 싸이월드를 책임져주던 노래인데요. 이 곡도 저작권이 중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승철의 명곡 서쪽 하늘도 이미 중국어로 등록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서쪽 하늘이 진짜 서쪽 국가의 노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아이유 노래를 유튜브로 듣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중국인한테 간다는 겁니다. 이승철, 브라운 아이즈, 토이, 다비치, 유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는 저작권이 있는 노래가 들어가면 수익이 크리에이터가 아닌 모두 아티스트에게 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수들 노래를 들었는데 중국인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작자가 한국인들인데 똑같은 짭퉁 노래를 만들고 돈으로 저작권을 만들어내서 중국인이 저작권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죠. 유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김치, 한복, 한글, 한국의 역사, 옛것들을 건드리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양심이라고는 1도 없는 나라죠. 중국이 아니라 도둑국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뿅. 자, 그러면 K-팝 음악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디자인을 맡은 여러 아티스트 분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올올리데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못난이 캐릭터 어디서 한 번쯤은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인스타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칭따오에 올올리데이 매장이 아주 크게 생깁니다. 그런데 올올리데이 대표님은 이 매장이 생기는 줄도 몰랐대요. 나중에 알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알아보니까 이미 중국에서 올올리데이 캐릭터를 상표권으로 30개가 넘게 등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서 국제소송비를 감당해가면서 싸우는 게 너무나 어렵고 고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송비만 시작부터 2억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사장님께 직접 DM을 드려봤지만 제가 아직 학고 유튜버다 보니까 확인을 해주시지 않으셔서 일단 인스타에 올린 글들만 들고 온 상황인데, 혹시나 사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이것 관련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도둑국 애들은 자기들이 뭐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하고 한국에서 좀 잘 되는 거 보고 있다가 돈 때려박아서 훔쳐가는 게 돈 버는 방법인 겁니다. 저렇게 돈 버려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과연 위자료나 이런 거 받을 수 있을까요? 쟤네들 법으로 패소해도 돈 안 줍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복면가왕 저작권을 중국에다가 팔았었는데 중국에서 복면가왕이 대박이 나버리니 중국 애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잠수를 탔고 국제법으로 승소해서 수백억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나왔지만 중국 방송사에서 판사를 매수해서 저작권료 지불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해버린 거 이야기해드렸을 겁니다. 법으로는 이겼고 돈도 지불해야 되지만 지불 기한을 판사가 정해주질 않는 겁니다. 못 받는다는 소리죠. 중국 애들은 수백억의 저작권료를 내는 것보다 몇 억 투자해서 판사한테 돈 주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죠. 뭘 하든 당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태라는 겁니다. 뿅.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는 아이돌 리뷰, 연예계 소식, 많은 컨텐츠들을 하고 있지만 문화 사업에서 중국 묻히지 말자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짓거리셔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저는 문화업계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문화로 밥 벌어먹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내 일터가, 내 밥벌이가, 내가 꿈꾸던 미래가 눈앞에서 털리고 있는 걸 직접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딴 올바름 따위나 지키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게 올바른 거라면 전 그냥 틀린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